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학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올더스 헉슬리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출생했어요. 총 1장에서 18장까지 되어 있는데 문명이라는 과학에 의해서 발생된 그 문명의 세계에 사는 이야기예요. 작가가 상상한 문명의 세계죠. 아이들이 유리병 안에서 탄생되고 출생되고 태어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원래는 어머니 모체에서 자라고 그리고 출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킨 다음에 수정되는 과정에서 분열이 여러 번 되는 시점에서 그 분열된 세포들을 여러 개로 나눠서 일란성 쌍둥이를 엄청 많이 수백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연적인 임신이 필요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역겹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고, 그리고 그 단어 자체가 욕이 돼버리는 그런 문명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또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되어진 등급이 있어요. 알파부터 엡실론까지 등급이 되어지는데요. 알파는 가장 최상위, 그 다음에 감마, 델타, 엡실론까지 등급이 매겨진 대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태어나는 과정, 뱃속에, 그러니까 유리병 속에 있을 때부터 아예 처리가 되어서 나와요. 알파는 가장 좋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안 좋게, 엡실론은 가장 안 좋게 덜 자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파는 굉장히 우수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등급으로 태어나고, 엡실론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 백치 같은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해요.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등급을 원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각각의 등급에 따라서 자기 등급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아요. 이거는 각인이죠. 뱃속에서, 유리병 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유아기 때도,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각인을, 세뇌를 시켜요. 하물며 수면 중에서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듣게 해요. 마치 이게 자신의 자연적인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각인을 시켜요. 그리고 이들이 태어나서는 직장에 알맞게 이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사다 그러면 이들이 비행하는 거꾸로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거꾸로 계속 살게 계속 만들고, 어떤 등급들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아니면 굉장히 생각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마치 파블로의 조건반사와 같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종을 치면 침이 나오잖아요. 파블로의 개에서. 그것처럼 얘들도 그렇게 본능적으로 좋게 만들거나 싫게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규격에 맞게 생산이 되어 그 각각의 직장에, 그 직무에 딱 맞는 그런 제품으로 생산되어지게 되어요. 하물며 이들은 아이일 때조차도
정기 고문까지도 시키면서 그 직업에 딱 맞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완성된 제품을 생산하게 돼요. 이들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이냐면 고통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참음이나 인내 같은 게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들은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만족하고 늘 쾌락적이고 늘 말초적인 본능을 만족하고 만족시키고 살 수 있는 세계예요. 이들은 늙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먹는 거를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약을 항상 마치 밥처럼 먹고 살기 때문에 젊은 상태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60세 때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고민이 있거나 조금 짜증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울 때는 소마라는 약을 먹어요. 이 소마라는 약은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고 쓰하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다 완전히 해결하는 마약 같은데 마약보다는 습관성이 없고 아무튼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소마라는 약을 늘 복용해요. 그리고 이들은 그 정조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표현은 모든 인간은 서로 모두 소유한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남녀 누구나 관계를 맺어요. 마치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뭐 누가 누구에게 뭐 마음을 주거나 그렇지 마음을 준다 해도 그 사람한테만 주진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남녀 누구나. 그리고 하물며 아기 때부터 유아 때부터 이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일부러 경험하게 하고 교육까지 시켜요. 1대1의 그런 애정 관계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보고 처벌을 하거나 재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까? 육체만을 생각하는 영이 없는 그런 세계가 있을까? 라고 가끔은 생각도 하잖아요. 의 세계라는 과학이 발전해서 그런 세계가 바로 멋진 신세계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외롭다거나 아니면 이것 이상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 추방을 시켜요. 재교육을 받거나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존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청년은 여행을 간 알파인 버나드의 상사가 20년 전에 그의 파트너와 함께 그 원주민 세계에 여행을 하다가 파트너를 잊어버리고 행방불명이 되어 그냥 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든요. 린다가 거기 원주민들이 도와줘서 살아나게 돼요. 실족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피임을 제대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했는지 그 상사 버나드의 상사인 아이를 낳게 돼요. 이 린다는 자기는 유리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끔찍한 일이었죠. 그 상황 자체가. 그런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고 아이를 그냥 키우게 돼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
원주민 사회에서 살면서 유일한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원주민 사회라는 게 오늘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그냥 평범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제 안 좋은 불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인들이 와서 린다를 혼내고, 그리고 그 존도 동네에서 배척되어서 늘 외톨이로 끔찍하게 그런 것도 경험하고 외톨이처럼 살다가 버나드를 만나게 돼요. 버나드와 버나드의 파트너 레니나를 만나게 돼서 문명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제 린다는 그 세계에서, 그 원주민 세계에서 소마가 없었기 때문에 술로 의지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외모도 가꾸지 않고, 그래서 그런 약도 복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주민 사회에서 지저분하고 살찌고, 그런 책에서는 몰골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으로 다시 그 상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상사는 너무 놀랬고 그 상사는 또한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닌다는 소마를 너무 많이 복용해서 부작용으로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존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집착이나 삶에 대한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사망을 하게 되는데 존은 너무나 아파하고 슬퍼했어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존은 그 레니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레니나는 1대1의 애정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레니나도 존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존은 그런 레니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굉장히 종교관념이었기 때문에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녀와 가까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녀를 멀리했죠. 존이 그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외치게 돼요.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나라. 이거는 끔찍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소란을 피워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과학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발전된 과학 때문에 이 문명 세계를 만들었지만, 더 발전되어서 이 문명 세계를 과학이 위협할까봐 더 이상 과학을 발전시키진 않아요. 그리고 고전 문학이나 어떤 철학책이나 어떤 문학책도 용납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포드라는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포드가 말한 모든 책은 모두 다 읽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포드한테 기도 같은 그런 감탄사를 하고, 그래서 포드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너무 똑똑한, 알파에서도 가장 너무 능력이 좋은,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은 헬름 홀츠라는 사람과 그 버나드가 네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야만인인 존이 왜 사람들을 모두 다 알파로 만들지 않았는지 포드와 대화를 나누고, 또 헬름 홀츠와 대화를 나눴는데, 포드가 말을 해요. 고통이 없는 세계가 최고다. 전쟁이 없는 삶이 최고다. 욕심이나 소유나 이런 것이 없고 단지 동물처럼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고민과 걱정이 없는 이 세계가 최고다. 이러한 삶이 유토피아고 파라다이스가 아니냐. 이런 세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를 처벌하겠다. 유배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문명 세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나 힘듦이나 역경이나 고민이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생각이나 고민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 정말 동물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삶을 멋진 신세계라고 표현했어요. 이 포도님이라는 것은 차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부터 이걸 기원으로 사람들도 이렇게 자동차처럼 제품으로 대량 생산하게 되었고 모든 물질들도 풍족하게 생산된다는 뜻으로 이 포드님을 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서는 묘사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1932년에 그 당시에 이런 지금 발표돼도 정말 신선하고 놀라운 그런 세계인데 어떻게 작가가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할까. 모든 사람이 너무나 원하지만 또 육신적인 쾌락만이 있는 동물적인 삶을 또 누구나 다 그러한 삶은 또한 그런 삶만 있다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인간과 인격의 상실로 동물이 되어가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